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인데요.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김민아 평론가의 리액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슬픔이 모두가 다시 가동되신 건가요? 뭐 슬픔이라면서요, 나더러. 뭐. 아니, 본인이 부정적 리액션 많이 한다고 이야기해서 붙여드린 캐릭터죠. 그러니까 슬픔이니까 또 슬픔에 맞게 해야죠. 네, 네. 가끔은 근데 또 이렇게 밝게 웃으시지 않으십니까? 슬픔이가 웃는 거죠, 그건. 캐릭터의 붕괴. 네. 아니 슬픔이가 웃는 거예요. 아, 네, 캐릭터는 붕괴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슬픔이가 웃는다, 웃어도. 네, 슬픔이가 웃는 뉴스 오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볼까요? 특검은 정치 공세. 네,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네. 나온 말이죠. 네, 가장 주목받던 사안인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이 초반에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면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경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도 지난 정부 2년 동안 저를 타겟으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것이 정치 공세이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들이 최상병의 가족과 똑같은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라면서 역시 거부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정의용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지만 야권에서는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라면서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라면서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라고 짚었는데요.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테면 해보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김수영 정의당 대변인은 실소조차 나지 않는 재방송은 전파 낭비일 뿐이라고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6천자짜리 국민 인내심 테스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중에 플라잉 고리님이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김민아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김민아가 행복한 세상 어떤 세상인지는 나중에 여쭤보고요. 우선 꿈은 소중한 것입니다. 네. 기자회견 총평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보셨죠? 실시간으로요? 아니요? 왜 네. 보셨어요? 아유, 뭐 시사천재. 뻔한 걸 뭐 봅니까? 아, 근데 이제 연합뉴스라는 데서 뭡니까 지상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 질의응답 한 번 할 때마다 질문 이거였고 답변 이거였다.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기사를 쓰고 있어서 그래 기사 열심히 써주는데 뭘 또 그 스트레스 받게 뭘 봅니까? 네. 또 저희 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실시간으로 다 봤었는데 어떠셨어요? 기대가 없었다.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도대체? 네. 이럴 거 왜 해요? 네? 이럴 거 왜 했냐? 그리고 한마디로 이 기자회견 내용을 다 요약하면 난 그대로 간다. 하던 대로 한다. 난 변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마이웨이 근데, 선언. 네. 근데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계 원로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정말 바뀔 수 있다. 리더십이 바뀐다. 국정운영 방식이 총선 패배를 계기로 해서 변화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그대로 간다라고 하니 뭘 사실은 평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형식이 대통령이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지난 2년간의 자신들이 잘한 거 성과 위주로 이야기를 네, 했죠. 잘한 거를 막 온갖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 또 성공할 거
위주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화자찬과 그다음에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와서 이제 질의응답을 한 건데 그 앞에 뭐 자화자찬한 것 중에서도 사실 지적하려면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머리를 만질 테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예, 어떤 관계성인지 저희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네, 예. 그 얘기는 안 하고 핵심적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모두가 얘기하고 싶은 게 특검에 대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수사와 특검에 대해서 한 얘기랑 최상병 사건에 관련돼서 특검에 대해서 한 얘기랑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지금 오다가 보니까 기사를 막 사람들이 쓰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 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약간 그 디렉팅을 했나 보죠. 사과를 하신 거야 이거는 사과라는 거 그 기사에 보면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전에 참모들하고 독해할 때는 사과라고 안 했어. 즉석에서 사과라고 한 건데 우리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왜냐하면 이 제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드리고 있다 ING예요. 그렇죠? ING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ING냐? 이 문장 앞에 전제가 있어요. KBS 대담에서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KBS 대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과를 ING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KBS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KBS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과다 그게. 그리고 그 입장과 동일한 얘기를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있다. 나는 사과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입장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 저는 이걸 전 정권 탈탈론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면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전 정권에서 탈탈 털 때 검찰총장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나는 식물총장이었고 수사권도 뭐 박탈이 됐고 그때 이성윤 씨가 뭐 했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탈탈 털린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검찰이 들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왜 처분을 안 합니까 그러면? 검찰이 뭐 무혐의용 무혐의 아니면 기소는 기소 무슨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해명하고 상충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수사를 탈탈 털었다라고 하면서 왜 또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전혀 해명이 안 되고 틀었던 얘기 이 재방송을 또 들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요? 네. 네. 지겨워 이제. 네. 뒤에 아이템이 여러 개라서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얘기해야 돼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평가가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네. 갈 길이 9만인데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공수처가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서 특검 그래도 뭐 이게 뭐 미진하다 그러면 특검을 내가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조건부 수용이다 막 이렇게 쓰는데 뭐가 조건부 수용입니까? 이게 그냥 거부한 거지. 당연히 그럼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하겠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거부하고 오히려 애초에 언론에서 예상하기로는 이러저러한 조항을 만약에 바꾸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러면 제가 특검을 수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거기도 못 미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한 것보다도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요 얘기가 정당화되려면 적어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협조를 하고 전면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뭐든지 지금 공수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드로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이종섭 전 장관 얘기 물어봤더니 당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크게 말씀드렸는데 3월 14일 날 YTN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공원 유착이라고 그러고 공수처하고 야당하고 무슨 뭐 일부 언론 그렇죠. 네. 일부 언론하고 뭔가를 작당을 해서 뭐 공작을 했다고 하고 그 얘기가 거의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랑 동일하게 그 대목만 없을 뿐이지 그 보도에서 나온 논리하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결론부만 없지. 그 결론부가 뭐냐? 그래서 공수처가 이렇게 출국금지 연장하면서 일부 언론에 흘려가지고 출국금지가 돼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게 공작이다라는 대목만 없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흔드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이면은 공수처 수사를 흔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공수처 수사를 흔드는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기관과 여당에 주는 시그널이 매우 명확한 거죠.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볼 얘기 없는 거다. 그래서 뭐 가던 대로 가는 거다. 네. 네.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겠네요. 김민하 평론가가 오늘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기자 아니어가지고 네. 두 분이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이. 저 출입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좀 다양한 국민들한테 질문을 받는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이미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기대가 없었나 봐요. 사설에 보면은 1시간으로 되겠어?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다 물어봐야 될 것 그 사안마다 다 각각 1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으로 되겠어요? 이랬거든요. 다들 기자들도 기대도 없었나 보다. 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뭐 활기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느낌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제재 질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루뭉술한 답을 듣고 넘어가니까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네, 또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뉴스가 그래도 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2부에서도 김성애 당선자,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또 기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갈까요?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추경호. 네, 이제 막 또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가 열렸는데요. 추경호 의원이 102표 중 70표라는 압도적 득표를 받으면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21표,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받았는데요. 이 3선의 대구 달성 지역구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선 직후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자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면서 192석의 거대 여당은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여기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 앞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연일 보수 가치를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보수 결집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 보수의 아성이 옛날만 못한 것 아니냐.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니 보수 내부의 결집을 위한 공통인식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총선 참패 수습 같이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에 적절한 상황 인식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일정을 한 달 연기하자고 시사했다가 당내 반발로 하루 만에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22대 첫 번째 원내를 그러니까 108석을 이끌 원내대표가 뽑힌 건데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부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지금 원내 상황들은 어떻게 이게 좀 연결돼가지고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이탈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를 꺼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소위 친윤계까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와야 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안 먹힌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당에서 지금 레이스를 펼쳐가지고 펼쳐진 그 결론이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산의 어떤 오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뭐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순리대로 두면 추경호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영남 출신 의원인 거고 그리고 영남 출신 의원인데 따지고 보면은 가장 주류에 속한 의원인 거잖아요. 또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또 부총리 했으니까 그러면 친윤이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나 또 추경호 의원 퇴임한다고 그럴 때 뭐 플랜카드 걸고 또 뭐 주류라는 걸 거기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주류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순리대로 이걸 순리라고 하면 좀 웃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어떤 뭐 거듭날 생각도 없고. 자기들이 뭔가 중도 공략의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용산이랑 각을 세울 의지도 없고 그냥 가만두면 원래 추경호 의원이 되는 그림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놀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지 않아서 이제는 용산과 별도의 갈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못 만드는 국민의힘의 안타까운 이러한 사연, 뭐 안타까운 것은 마음속 깊이 안타깝진 않습니다만 말하자면 안타까운 이런 사연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결국은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 됐기 때문에 용산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이렇게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탈표 단속이라든가 용산이 원하는 거를 하도록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과정에서
원래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지만 좌절된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물밑에서 추경호 의원을 잘 도와서 네, 그 평 의원으로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전화를 돌리고 뭐 녹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녹음도 가끔은 당하고 그 가끔은 기자회견인지 뭔지 하면서 반발도 하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이제. 네, 좀 큰 기대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기사 제목도 요 세 명이 경쟁을 하는데 어제 정견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맹탕 제목이 다 그랬어요. 맹탕. 애초에 예정된 결과였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뉴스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이거 빨리 넘어가 보죠. 네이버 지우기 나선 일본. 네, 이 소식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라인야후가 한국 네이버의 자사 지분을 매각하라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 측의 지분 매각 의혹만 제기되다가 공식화된 건 어제가 처음인데요. 라인 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 경영자가 결산 설명회에 나와서 대주주인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호 라인 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 그러니까 CPO를 사내 이사에서 배제했는데요. 이 신 CPO는 라인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키워낸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이 신 CPO가 물러나면서 라인 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그 지분 매각 논의는 지난해 대규모 정보 유출이 이제 발생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본 총무성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례적으로 라인 야후의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공식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라인 털치하는 일본의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라면서 굴욕 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답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대일 굴종 외교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익 수호와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목소리 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윤상현 의원이 가진 전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다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거꾸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가령 이게 지난번에 이제 조선일보가 일면에 크게 썼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쓰고 사설 쓰고 이랬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동안은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응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틱톡에 대해서 틱톡을 미국 회사에 강제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데이터가 틱톡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 안보상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유로 들면서 지분 매각을 강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안보적으로 봤을 때 적국이거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지분 매각이나 이런 걸 강요하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적국인가요? 조선일보 논조가 그거였어요. 그때 일면에 실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정부는 이게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분을 사고 파는 거는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 간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서 네이버가 뭐 팔겠다면 팔고 뭐 이게 잘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정도 스탠스인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조선일보 같은 신문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이렇게 아니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네이버의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이 서버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데이터를 탈취당할 만한 무슨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건데 사실 서버에서 데이터를 탈취당했다는 이유로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는 국익 대 국익의 어떤 문제인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본에서 9천만 명이 쓰는 메신저인 거잖아요.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라인을 꼭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라인을 써야 되고 강요를 해서 난 싫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끊겼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메신저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거든요. 카톡도 안 쓰고 텔레그램도 안 쓰고 자기하고 연락하려면 라인을 쓰라고 그래갖고 안 한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아무튼 그 9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어쨌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지구상의 또 전지구적인 대세는 AI 뭐 이런 거잖아요.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든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근데 그 데이터가 다 일본어로 돼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네이버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 깨름치기 하는 거 아니냐. 저거 이 일본 기업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보다가 이번 기회에 데이터를 탈취당하고 뭐 50만 건인가 이게 나갔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빌미 삼아서 그거 이번 기회에 갖고 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있는 건데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근데 상황은 오늘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이미 우리 지분 협상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일본 상황은 일본 정부가 뒤에 딱 서 있고 소프트뱅크한테 그 지분 그 빨리 사오세요. 그리고 이 라인 야후한테 그 지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그렇게 하세요. 네이버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옆에 눈치 보다가 한국은 뭐 안 해주나 이렇게 있다가 한국 정부가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에 사가실래요?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제값을 받고 팔 수는 있나? 이런 상황이다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를 지금 두고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이미 그런 상황이 왔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서 과거에 기시다 총리와 이제 술 마시며 쌓은 신뢰관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 왜 신뢰관계 쌓은 거냐 이럴 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익 대 이런 지적을 국익이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술 먹을 때는 그런 논리였어요. 우리가 국익을 먼저 좀 양보하는 쪽으로 가면은 조금 양보하는 쪽으로 가면은 일본도 양보하고 서로 양보를 하면서 뭔가 윈윈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이 한 거 보면 우리한테 양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익은 그런 건데 오히려 약간 좀 자국민하고 얘기할 때 한국 국민하고 얘기할 때 양보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은 양보라든지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잘 양보, 선의,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잘 예? 안 믿죠. 안 믿는 것 같은데 내 네. 생각에는 네, 안 믿는데 외교 관계에서 일본에 대해서만 양보를 선의를 한다. 네. 발휘하면 그쪽도 선의를 돌아온다. 이걸 왜 믿는 거지? 그건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런데 이렇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슬픔이 김민아 평론가 텐션 좋네요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야 될 시간이어서 아쉽게도 네 번째 뉴스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선방이 역대급 5개월인데 네, 네, 이런 역대급 기록을 남기면서 마무리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나중에 하시도록 다 하죠. 법적 책임지게 할 겁니다. 누군가가. 아, 네. 김민아의 경고. 아니 여기서. 누군가가. 네,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는 모르겠고 누군가가. 네, 5월 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김성애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